58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을 단 한 번의 하룻밤을 통해 모두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게 새롭게 받아들여졌고 저는 그렇게 다시 여자가 되었죠. 하지만 그날 밤 그 남자가 저에게 오해숙 씨라고 이름을 불러준 것이 너무나 무섭게 다가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저는 58세 오해숙입니다. 벌써 20회가 넘도록 요양병원 조리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새벽같이 출근해서 환자분들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남편 한명섭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죠. 올해 61인데 은퇴하고 나서는 정말 할 일이 없나 봅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웅웅거리고 저와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아요. 밥 먹어 이 한마디가 하루 중 나누는 대화의 전부였어요. 그마저도 대답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신혼 때는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웃기도 했는데 말이죠. 밥상을 차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아이들은 다 출가해서 각자 살림하고 있고 남편과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 같고 저 혼자만 이 집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설거지하다가 가끔 울컥하곤 했습니다. 물기 묻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면서도 이런 내 모습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뭔가 불만이 있으면 그냥 나가버리거나 더 조용해지는 시기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저녁마다 혼자 설거지하면서 물소리만 들리는 부엌에서 문득 궁금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 집의 가구가 된 기분이었을까? 말 대신 한숨만 내쉬는 여자가 된 걸까?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 억지로 웃어도 눈가주름만 깊어져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게시판에 붙은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직원 복지 프로그램 노래교실 수강생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자꾸 그 글씨가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 안내문을 며칠 동안 계속 보게 됐어요. 노래교실이라니. 저한테는 너무 먼 얘기 같았습니다. 언제 노래를 불러봤나 싶었거든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 여유는 꿈도 못 꿨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 종이가 눈에 밟혔어요. 점심시간에도 퇴근길에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집에 와서 또 남편이 무표정하게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답답해졌어요. 나도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와서 책상에 놓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도 됐고 괜히 나갔다가 창피당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늙어갈 것 같았어요. 결국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해숙이라고 쓰면서 이젠 나도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뭐라 하겠지만 한 번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첫 수업 날이 됐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병원 회의실에 들어가니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서너 계시더라고요. 다들 어색해하면서도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류정우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60살 정도 되어 보이는데 참 인상이 좋으셨습니다. 웃는 얼굴이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함께 노래할 류정우입니다. 목소리도 참 좋았어요. 차분하면서도 정감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우 선생님이 간단한 발성 연습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따라 불러보라고 하시는데 처음엔 목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정우 선생님이 제 옆에 다가오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예전엔 노래 좀 하셨나 봐요.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언제 누가 제 목소리를 좋다고 해준 적이 있었나요? 남편은 제가 콧노래 부르면 시끄럽다고만 했는데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가끔이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해숙 씨, 정말 좋은 음색 갖고 계세요. 오해숙 씨, 이 이름으로 누가 절 불러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그냥 야 아니면 엄마였거든요. 직장에서도 조리사님이었고요. 제 이름으로 불려지니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노래교실이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정우 선생님이 유독 저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분들과 대화할 때와는 뭔가 달랐어요. 제가 혹시 착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분명히 다르긴 했어요. 오해숙 씨, 오늘은 듀엣 연습을 해볼까요? 어느 날 정우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른 분들 앞에서 둘이서 노래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됐어요. 무슨 노래 할까요라고 물어보니까 정우 선생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사랑은 늘 도망가 어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 노래 참 좋아했는데 남편 앞에서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정우 선생님과 마주보고 서서 노래하려니까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꾸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오해숙 씨 목소리랑 제 목소리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으로 박자를 맞춰주시는데 가끔 제 어깨나 팔을 살짝 터치하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느낌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정우 선생님이 커피 한 잔 하자고 하셨어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노래 얘기만 했는데 점점 개인적인 얘기로 넘어갔어요. 혜숙 씨는 어떻게 병원에서 일하게 되셨어요? 정우 선생님이 관심 있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제 일에 대해 이렇게 궁금해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자연스럽게 아이들 키우면서 일하게 된 얘기, 남편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남편분과는 어떠세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지내요. 말이 별로 없어서, 아, 그러시군요. 대화가 없으면 심심하시겠어요. 정우 선생님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과는 이런 대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혜숙 씨는 참 매력적인 분이세요. 목소리도 좋고 마음도 따뜻하고 정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언제 누가 절 매력적이라고 해준 적이 있었나요? 남편은 저를 당연한 존재로만 여기는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뭔가 달라 보였어요. 같은 얼굴인데 표정이 밝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화장대 앞에 앉아서 로션도 발라보고 립스틱도 발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안 써서 굳어진 화장품들이었어요. 뭐해라고 남편이 물어봤는데 그냥이라고 대답했어요. 괜히 들킬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노래교실 가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수업날인가 달력을 확인했어요. 수업날이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머리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옷도 골라서 입었습니다. 정우 선생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수업 전에도 잠깐 얘기하고 수업 후에도 커피 마시면서 1시간씩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혜숙 씨와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정우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하루가 짧게 느껴졌어요. 이런 감정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특별한 거였습니다. 노래교실 회원들끼리 MT를 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정우 씨가 제안한 거였는데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남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고민됐고요. 병원 직원 모임이라고 하면 되겠네라고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정해졌어요. 하루 정도는 저도 자유롭게 지내보고 싶었거든요. MT 당일 근교 펜션에 갔습니다. 다들 들뜬 분위기였어요. 낮에는 노래 연습도 하고 간단한 게임도 했어요. 정고 씨가 계속 저를 챙겨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물도 따라주고 옆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요. 저녁 식사 후에 뒤풀이가 시작됐어요. 맥주와 소주가 나왔는데 저는 평소에 술을 거의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마시고 싶었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정우 씨가 옆에서 권해주기도 했고요. 혜숙 씨, 오늘은 좀 마셔보세요. 가끔은 이런 것도 필요해요. 정우 씨가 제 잔에 맥주를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손이 살짝 닿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술을 조금씩 마시다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얼굴도 빨개지고 말도 평소보다 많이 하게 됐고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워요라고 말했더니 정우 씨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혜숙 씨와 함께 있으면 항상 즐거워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살짝 잡는 거예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그 따뜻한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언제 누가 제 손을 이렇게 잡아준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뒤풀이가 끝나고 다들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제 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정우 씨가 밖으로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산책이나 할까? 날씨도 좋고 펜션 주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바람도 시원했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혜숙 씨, 정우 씨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면서 걸음을 멈췄어요. 저를 마주 보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이번엔 정말 확실하게 잡더라고요. 저 이래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좋은데 머리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복잡했어요. 혜숙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정우 씨가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제 두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늘 밤, 우리 둘만의 시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정우 씨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거든요. 펜션 근처 작은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정우 씨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정우 씨가 다정하게 말하면서 제 어깨를 감싸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긴장이 풀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여자로 봐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꼈어요. 신혼 때보다 더 떨렸습니다. 이게 나였구나 싶었죠. 정우 씨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메마른 삶을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거울 보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세수하고 나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화장대 앞에 앉아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내가 이렇게 예뻤나? 거울 속 제 얼굴이 새삼 괜찮아 보였습니다. 정호 씨가 저를 예쁘다고 해준 게 생각났거든요. 그분 눈에 비친 제 모습이 궁금했어요. 화장품을 꺼내놓고 하나씩 발라봤습니다. 파운데이션에 립스틱까지. 오랫동안 안 써서 굳어진 것들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써봤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옷장도 뒤져봤어요. 그동안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예쁜 옷들을 찾아서 입어봤습니다. 색깔 있는 블라우스도 꺼내 입고 목걸이도 해봤어요. 거울 앞에서 이런저런 포즈도 취해보면서 웃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알아차렸어요. 혜숙 씨, 요즘 뭔가 달라졌네요. 간호사 김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화장하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평생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다시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운동 좀 해서 그런가 봐요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긴 했지만 정호 씨 얘기는 할 수 없었으니까요. 미용실에도 갔습니다. 10년 넘게 안 가던 곳이었어요. 원장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혜숙 씨 맞아요. 얼마 만이에요? 네, 좀 꾸미고 싶어서요. 머리도 자르고 염색도 했습니다. 검은 머리에 갈색을 살짝 넣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정말 달라 보였습니다. 한 10살은 젊어진 것 같았어요. 정호 씨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분도 제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혜숙 씨, 정말 예뻐지셨네요. 아니, 원래 예뻤는데 더 예뻐지셨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거울 보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화장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예쁜 옷 입는 것도 좋았어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조심스러웠어요. 남편이 눈치챌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가? 어느 날 저녁 남편 한명섭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요?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어디 가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들킨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그냥 병원에서 노래교실 하거든요. 사람들 만나니까 좀 꾸미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래교실이 뭐 그리 중요해서 남편이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그 표정을 보니까 더 겁이 났습니다. 혹시 뭔가 의심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냥 기분 전환차 하는 거예요.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더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남편이 저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요즘 부쩍 젊어진 것 같네.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어요. 저는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정호 씨를 만나는 게 들킬까봐 무서웠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병원에서 전체 직원 회식이 있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가족들도 함께 참석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가기 싫었습니다. 정호 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 남편을 데려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다 가족과 함께 온다는데 저만 혼자 오면 이상하잖아요. 회식 가야 해요라고 남편한테 말했더니 귀찮다는 표정을 하더라고요. 꼭 가야 해. 네, 전체 직원이 다 가는 거라서요. 마지못해 따라 나선 남편과 함께 회식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큰 한식당 2층 홀이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눈으로 정호 씨를 찾았어요. 어디 계실까 두리번거리는데 한쪽 테이블에서 손을 흔드시는 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호 씨 옆에 여자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저기 앉으면 되겠네라고 남편이 말하면서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따라가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테이블에 다가가니까 정호 씨가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어색하고 냉담한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 씨가 저희한테 인사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 씨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계시던 여자분이 밝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호 아내 박미경이에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내라고요. 정호 씨에게 아내가 있다고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 네. 오해숙이에요. 겨우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뻔했어요. 자주 얘기 들었어요. 오 선생님, 정호가 뒤에 칭찬 많이 했어요. 박미경 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 칭찬을 많이 했다고요. 집에서 아내한테 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뭐였을까요? 그냥 노래교실 수강생 중 하나였던 걸까요? 정호 씨를 바라봤는데 제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아내 옆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팔짱까지 끼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목소리가 참 좋아. 정호 씨가 덤덤하게 말했어요. 마치 정말 동료에 대해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 눈빛이 나한테도 저렇게 따뜻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남편 한명섭이 제 옆에 앉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명섭입니다. 아, 혜숙 씨 남편분이시군요. 류정호입니다. 정호 씨가 남편과 악수하는 걸 보면서 저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정호 씨는 그냥 노래 강사였고 저는 그냥 수강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박미경 씨가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 정호가 노래교실 한다고 해서 처음엔 걱정했어요. 여자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웃었는데 그 웃음 속에 견제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다행히 다들 좋은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혜숙 씨는 참 성실하다고 칭찬 많이 했어요. 성실하다는 칭찬. 그게 전부였나 봅니다. 저는 그저 성실한 수강생이었던 거죠. 남편이 저를 슬쩍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얼굴이 굳어 있었나 봐요. 괜찮아라고 남편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끝까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내와 다정하게 대화하고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도 저만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분한테 저는 그냥 잠깐의 일탈이었을 뿐이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던 거죠. 회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남편과 나란히 걸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겠더라고요. 머릿속이 온통 정호 씨와 그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 회식 어땠어?